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뭐 그런 거는 뭐 코딩하는 사람들 얘기 아닌가?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에 접속을 하든 모든 건 다 알고리즘으로 짜져 있는 거고, 여러분이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죠. 뭐 거의 뭐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알고리즘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알고리즘은 어떤 정해진 영역에서, 패턴이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로직을 설계해 놓으면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정해진 영역 내에서는 그걸 모든 뭐 연산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안 쓸 이유가. 저희도 출판 양서 판별 알고리즘이 있다니까요. 이 알고리즘이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다 수동 매뉴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뭐 보고 서평 보고 뭐 이걸 다 엮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걸 다 수동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코딩화 해갖고 딱 클릭하면은 2016년 거 다 이렇게 검토해 줄래? 그럼 2016년 쭈르르륵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에 우리가 짜놓은 알고리즘에서 원하는 기준 내에서 이제 평가가 맞춰집니다. 이제 근데 뭐 알고리즘이라는 게 여러분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밖을 넘어가면 이제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빡독에서, 제가 이제 신박사 TV에서는 3번 연속 떨어진 분들은 더 확률 높은 풀에서 뽑아갖고 구제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은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이메일을 달면은 그거를 스팸성 댓글로 분류하라. 그래서 저는 그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달았다는데 댓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또 그게 스팸 댓글 그 카테고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PC로만 봐야 나와요. 알고 보니까 그 댓글, 그 이메일 댓글 다셨던 분들은 다 이게 스팸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의 폐해입니다. 옛날에 저는 페이스북 할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뭐 여러분이 막 이게 뭐 선정적인 사진이 막 광고로 돌아다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적인 사진을 다 알고리즘이 차단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돌멩이 굴리는 게 있어요. 돌멩이 굴리는 게, 그게 근데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신화 속에 나오는 거인 같은 어떤 뭐랄까 그림인데, 그 사람이 이게 나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선정성이 심하다 그래서 전혀 선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광고가 차단이 됐습니다. 또 무슨 예도 있었냐면, 옛날에 어떤 1인 미디어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랑 실명이랑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 그 계정이 통째로 날아갈 뻔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게 알고리즘의 폐해들이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패턴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로직을 짜서 다 자동화 처리를 하는 건데, 그 패턴 밖으로 벗어나면은 어떤 오류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여러분, 근데 이 오류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기술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쁜 블랙스완이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성인임을 자기 확인을 해야 되고 무슨 핸드폰으로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알고리즘은 핸드폰 검증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차단되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고객센터에 뭘 보내고 하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는 그 지문이 많이 달아서 없어졌거든요. 컴퓨터 작업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공항에서 지문 인식, 이것도 다 여러분 알고리즘이에요. 지문 인식은 되는데 저는 동사무소 가면은 지문 인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하면 빨리 모두 떼고 하는데, 저는 다 그거 맨날 자기 확인, 뭐 본 적이 어디네, 뭐 딸 생일이 몇이네, 이런 거 맨날 물어봐야 돼요. 결국에는 저도 그 자동화에서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가 여러분 인생 영향을 미칠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미쳤을 때는 이게 엄청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괴롭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이 거기에 딱히 대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교양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듣고 고민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오류라는 거를 인지를 했을 때랑 그걸 못했을 때랑 진짜 그 패닉에 빠지는 정도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뭐 코딩하는 애들만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은 뭐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런 거를 맞이하셨을 때.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기술의 우리가 복잡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뭐 특히 금융 뭐 여러분 개인정보 이런 걸로 여러분이 탁 오류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겪는 패닉은 생각보다 클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구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걸 계속 보니까 뭐 되게 뭐 매일 뭐 1시간 단위로 보니까 저는 잘 아는데 이 구글도 버그가 되게 많아 갖고 최근에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지메일과 페이스북이 엄청난 거대한 오류가 있어서 둘 다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소상공인들이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했으면 그게 하나도 되지도 않고 돈은 그대로 날아가요. 페이스북은 사용하는 유저도 너무 많고 거기서 광고하는 광고주들도 너무 많아서 여러분 전화 응답을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거의 할 방법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 약간 하향세다 보니까 서비스 퀄리티를 올려고 이제 전화 상담도 조금 받아주곤 하는데, 예전에는 아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게 다 알고리즘 처리돼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만 받는 거, 이메일로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랑 당장 상관없는 것 같아도 이제 모든 게 다 알고리즘화 되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도 들어와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여러분 막 인공지능이라서 막 세상 막 모든 걸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바운드리에서 연산을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그거예요.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그거를 코딩을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죠? 오목도 못 떠요. 오목도 못 뜬다고요. 알파고가 지금 막 이세돌도 꺾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둬요. 야 오목 두자 그러면 걔가 그 알아들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목 두자 그걸 또 코딩을 짜주면 당연히 오목 잘 두겠죠. 학습을 시키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정해진 패턴 안에서 알고리즘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만 잘하는 거지 밖으로 넘어가면 다 오류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고 이게 보통 사람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뭐 저도 뭐 여기 전문가는 뭐 아니지만 뭐 제가 뭐 코딩을 전공하고 뭐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아니고 제가 뭐 인공지능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는 뭐 이거에 광고를 많이 집행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사람 입장이, 그다음에 저는 알고리즘을 많이 채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짜 많은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갖고 뭐 이렇게 음의 블랙스완이 1철장 1장에 써놨죠. 최악의 상황을 진짜 대비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 건가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또 앞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계속 뭐 제가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더 쉽게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여러분이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뭐 이런 거는 또 전공자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는 잘못 설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 요 정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똑똑한 졸꾸러기 여러분이셨으면, 전문가 졸꾸러기 여러분이셨으면은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 저도 제가 이제 플랫폼의 뭐랄까 설계자로서 제가 이제 배워가는 것들이 있으면은 계속 틈틈이 여러분이랑 공유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뭐 여러분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나누고 싶은 뭐 지식이나 뭐 어떤 전문 분야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어떤 이렇게 창구를 열면은 저는 이런 지식을 대중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원하셔갖고 또 다른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어떤 지식을 나누고 여러분의 전문 분야의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계속 꾸준히 졸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